2019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노제팬으로 인해서 요즘 일본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고 실제로 주변에서 새롭게 출시한 일본 차량을 타는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렇듯 현재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일본 제품의 존재감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실 텐데요. 특히 2021년 올해 들어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들의 한국 내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지게 되면서 일본인들이 분노하고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사를 본 일본인들은 당연히 분노하고 있으며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여론으로 인해서 기사가 게시되고 얼마 후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고 실제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됐는데요. 대체 일본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기사까지 삭제된 것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은 1% 미만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 국내와 일본 전역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팔린 신차의 100대 중에서 일본 자동차는 한 대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특히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은 이 뉴스를 보고 한국이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 일본 자동차에서 느낄 수 있었던 매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카이주유 데이터 연구소 등의 관련된 정보를 따르자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인 도요타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의 모든 차량의 판매량이 약 25,500대 정도라는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수입 자동차의 판매 비중이 7.5%이며 국내 전체 신차 판매의 1.1%를 차지한 것이죠. 수입차 판매 비중에 대해서 일본 자동차 브랜드의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1년 수입차협회가 판매 실적을 집계한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2008년에는 판매된 수입차 시장의 약 3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성기를 달리기도 했었죠. 그런데 2021년이 된 지금은 길거리에서 일본 차량을, 특히 신차를 찾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2019년부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본 제품은 피하게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를 꼽자면 일본 자동차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값이면 더 좋은 국내산 혹은 외산을 사용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것이죠. 특히 지난 2월 타이거 우즈의 사건을 통해서 제네시스와 현대, 기아 자동차의 차량들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동시에 새롭게 출시를 예정했던 투싼, 산타페 등의 국산 브랜드들의 전체적인 판매 실적이 계속해서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과거 일본의 기술력과 판매력은 상당히 뛰어났지만 이제는 그들의 아날로그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저 과거의 영광으로 남고만 있는데요. 특히 기술이 뛰어나다고 소개됐던 닛산은 현재 이렇다 할 혁신적인 기술들을 선보이는 것도 아니며 도요타 역시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 자동차에 추월당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과 유럽의 여러 전문가들이 말하는 일본 자동차의 가장 문제는 한국의 노제팬 운동 때문이 아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혁신의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접한 일본의 네티즌들은 분노했으며 그 분노는 자연스럽게 기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등 아직까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일본산 자동차 브랜드들이 90%가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사실 한국 시장은 원래 크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어도 진작에 버렸어야 하는 카드다. 그냥 때가 조금 늦었을 뿐이라고 생각해. 한국인들이 반일 정서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여전히 일본으로 여행 오고 싶어하는 한국인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양면성은 이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매출에 타격을 입더라도 한국과의 교류는 이제 단절하는 게 옳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일본에서 그들의 제네시스나 현대자동차 차량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차는 일본에서 잘 팔리고 있나요? 전혀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저 그들과 얽히기 싫어서 철수하는 것일 뿐이다. 한국 리스크라는 것은 증권시장에서는 그저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잘 팔려도 뭐, 안 팔려도 뭐.
이것은 그저 현대가 일본에서 점유율이 1%도 안 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차뿐만이 아닌 한국에서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철수하고 축소하는 기업이 많다. 앞으로 더 증가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 와중에 일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게 과연 제정신인지 물어보고 싶어. 자동차뿐만 아닌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 의존한다던가 혹은 기대하는 것은 전혀 없다.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옛말이지. 반대로 철수하면 야단법석인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야. 한국은 그야말로 귀찮은 나라야.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원래 수천 대밖에 팔리지 않는 시장일 뿐이었다. 이건 기업 측에서 보면 철수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한국에서 고작 몇 대 팔리지 않았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야. 일본 차의 전 세계 판매량은 약 1억 대 수준이기 때문이지. 세계 3위 자동차 강대국 일본에서 한국차 점유율이 0%라고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만간 이웃나라의 제품 모두를 0%로 만들어줄게. 그렇지만 향후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어둠이 가득한 것도 부정하기 어려워. 일본인은 현실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는 할 수 없겠어. 현재 일본 자동차들은 마케팅에서 연이어 실패하고 있지. 아무래도 중국이나 한국에서 외제차라고 하면 독일 브랜드이지 않을까? 일본 기업이 성공하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또 중국이나 한국의 국내 업체도 견고한 판매망이 있기 때문이야. 굳이 한국에서 팔리지 않더라도 일본과 중국에서 현재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한국차에는 화재 경보기를 달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차는 불에 타버리잖아요. 일본의 수출 규제를 한시라도 해제해달라는 다분한 의도가 있는 뉴스 기사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위안부에 대해 이상했던 판결이 수출 규제 해제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론은 한국은 일본을 따라가고 싶다는 내용처럼 보인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야. 한국에서 일본의 자동차 브랜드가 팔리지 않는 것에 우리가 곤란할 것은 전혀 없어. 오히려 한국의 자동차를 일본에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한국인이 일본에 오지 않은 지는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 사람도 물자도 단교 상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어.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이대로 제발 영원히 유지했으면 좋겠어. 이런 쓸데없는 기사를 쓰는 의도가 뭘까?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과연 있기는 한 거야? 세계 시장에서의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이 떨어진다면 문제가 될 테지만 한국에서의 일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노제팬의 성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동차로 허세를 부려 타인을 깔보고 싶어하는 개발도상국에서의 흔히 보이는 문화다. 독일 자동차를 타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뭐 그렇게 해서 점유율이 욕심나는 시장도 아니고 말이야. 또 한일 관계가 하나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다면 한국이 일본차나 유니클로의 수입을 금지해준다면 경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경제 보복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개념조차 가지면 안 될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오늘 일본차가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1% 밑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본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